한남동의 웅장한 저택, 매달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는 윤은숙 씨의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정수기 여성 코디로 일하게 된 지 벌써 1년. 그녀는 오늘도 70대 후반의 김민준 회장님 댁에 정수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늘 서재에 계셨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은숙 씨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은숙 씨에게 회장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따라 얼굴이 힘들어 보이네. 잠시 앉아 쉬었다 가시오. 70대 회장과 50대 정수기 코디, 사회적 신분과 나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명확한 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차 한 잔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그녀를 정수기 코디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보았고 은숙 씨의 가슴은 잊었던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나이와 신분, 그리고 주변의 편견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정수기처럼 맑고 깨끗한 사랑을 찾아 나선 한 여인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윤은숙 씨의 인생은 50대 중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가장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딸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그녀가 살던 따뜻한 보금자리와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은숙 씨는 딸과 함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매일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홀로 남겨진 딸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번번이 거절당했고 그녀의 자존심은 매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수기 회사에서 여성 코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코디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정수기를 관리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처음에는 이 일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면접에 합격했고 정수기 코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정수기를 들고 다녀야 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무례한 손님들을 만나 마음 상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딸의 밝은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 씨는 고객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마시는 맑은 물이 자신의 인생에 언젠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김민준 회장님 댁에 처음 방문한 날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가장 차가운 물을 들이킨 후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물 한 모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가 담당하게 된 고객 중에는 한남동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 회장인 김민준 회장님의 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여 정수기를 점검했습니다. 회장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셨고 은숙 씨와는 가끔 마주칠 때만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점잖고 인자한 모습이었지만 넓은 저택에 혼자 사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은숙 씨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면서도 회장님의 존재를 의식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저택의 공기가 그녀의 외로운 처지와 왠지 모르게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정기 점검을 위해 회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차 한 잔 끓여드리겠소. 은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고객에게 차를 대접받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회장님은 괜찮으니 앉아 쉬시오. 매달 와서 고생하는데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소? 라며 그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차를 끓여 은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에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내는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날이면 항상 따뜻한 차를 끓여주곤 했소. 은숙 씨를 보니 그때가 생각나서 말이오. 회장님의 씁쓸한 미소에서 은숙 씨는 그가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겉으로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는 깊은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 정수기 필터 교체라는 우연한 만남은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날이 되면 은숙 씨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을 만날 때마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눈빛 속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또한 은숙 씨를 만날 때마다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은숙 씨에게 자신의 취미인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숙 씨는 회장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고, 회장님은 은숙 씨의 씩씩하고 밝은 모습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은숙 씨가 정수기 점검을 하다가 실수로 필터를 떨어뜨려 바닥에 물을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당황하며 황급히 물을 닦아냈지만, 회장님은 놀라기보다 먼저 그녀의 손을 살피며 다친 데는 없소? 괜찮으면 내가 닦을 테니 은숙 씨는 가서 앉아 쉬시오. 라며 그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에 은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녀를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이 정수기처럼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또한 은숙 씨의 밝은 미소를 보며 외로웠던 노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두 사람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교체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정수기처럼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았습니다. 회장님과 은숙 씨의 짧은 만남은 점차 깊은 대화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매달 정수기 점검날이 다가오면 은숙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나는 평생을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려 왔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지. 아내가 아팠을 때도 나는 곁에 있어주지 못했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예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의 고백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잔소리만 하고 챙겨주지 못했던 게 후회됩니다. 행복은 항상 곁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회장님은 은숙 씨에게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은숙 씨 이제라도 행복하고 싶지 않소? 남은 인생은 은숙 씨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은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에게서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를 만나는 날이면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준비하기도 했고, 은숙 씨는 회장님을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인 벽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은숙 씨는 자신이 한낱 정수기 코디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고, 회장님은 자신의 나이와 사회적 신분이 은숙 씨에게 큰 부담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섣불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봄꽃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쉽게 꺾여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 속에서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채워주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 은숙 씨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숙 씨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감히 회장님 같은 분에게 이런 감정을 품어도 될까? 그녀는 정수기 코디라는 자신의 초라한 신분과 회장님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이 그저 외로운 노신사의 단순한 동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장님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피하고 정수기 점검날이 되어도 회장님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런 은숙 씨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더욱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기 점검을 위해 회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회장님의 두 자녀가 집을 방문했고 은숙 씨는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은숙 씨를 보고 아버지가 정수기 코디분께 차까지 대접하셨다고 하더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숙 씨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아버지를 상대하는 정수기 코디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자신과 회장님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어떤 비난과 편견을 마주하게 될지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에게 회장님, 이제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은숙 씨의 말을 듣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 씨, 나는 남들 눈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소. 나는 은숙 씨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저 내게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사람이요. 회장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 회장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나이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부터 큰 시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에게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과분한 사람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외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과 은숙 씨의 관계는 사회적 거리라는 벽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에게서 멀어지려 했고 그들의 만남은 다시 사무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은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숙 씨, 오늘은 잘 지냈소? 정수기 필터 교체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푹 쉬시오. 은숙 씨, 나는 지금 혼자 저녁을 먹고 있소. 은숙 씨가 만든 반찬이 생각나는구려. 회장님의 진심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은숙 씨의 고요한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회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의 문자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오늘 회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에게 자신의 지난 삶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회장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매달 한 번씩 만나는 짧은 만남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함께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회장님 또한 은숙 씨를 만나면서 외로운 노년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란 은숙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를 보자마자 은숙 씨, 내가 보고 싶었소. 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진작 회장님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정수기 코디가 아니라 회장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은숙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된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습니다. 은숙 씨,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소. 나랑 결혼해주겠소? 은숙 씨는 회장님의 청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에게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수기 코디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회장님 자녀들의 반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숙 씨,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내가 은숙 씨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걱정 마시오. 회장님은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숙 씨와의 재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걱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지만 은숙 씨는 정수기 코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들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자녀들을 설득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한때는 너희 엄마를 잃고 홀로 지내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은숙 씨를 만나고 나서야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어. 그녀는 내게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란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은숙 씨 또한 딸에게 회장님과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늘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으니 저는 엄마의 선택을 응원할게요. 딸의 따뜻한 말에 은숙 씨는 안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회장님을 직접 만나 어머니의 행복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장님은 딸에게 따님 걱정 마시오. 내가 평생 은숙 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오. 그리고 이제부터 따님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주겠소. 라며 든든한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은 모든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회장님과 은숙 씨의 결혼 소식은 주변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남동의 대기업 회장이 정수기 코디와 재혼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한참 많은 정수기 아줌마랑 결혼을 하다니 회장님이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분명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것일 텐데. 와 같은 비난과 질투가 섞인 말들이 은숙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은숙 씨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불안해했지만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은숙 씨,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은숙 씨는 회장님의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수기 코디가 아닌 김민준 회장의 아내 김은숙이 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의 아내로서 그의 건강을 챙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의 딸에게도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딸은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두 사람의 재혼으로 인해 은숙 씨의 가정도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매일 아침 회장님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회장님은 그녀를 위해 매일 아침 아름다운 꽃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을 비난했지만 행복하게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점차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회장님 또한 은숙 씨를 만나면서 외로운 노년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회장님과 은숙 씨의 재혼 생활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을 걱정했지만 행복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은숙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은숙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은숙 씨를 챙겨주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은숙 씨의 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두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의 생일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파티에는 회장님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은숙 씨의 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은숙 씨, 내 인생에 다시 행복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줘서 정말 고맙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고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엄마 정말 보기 좋으세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족의 축복 속에서 은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은숙 씨와 회장님은 서로에게 활력과 사랑을 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회장님은 은숙 씨를 위해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았고 회장님 또한 은숙 씨를 만나면서 외로운 노년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신분이라는 모든 벽을 허물고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힘이 되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은숙 씨는 60세, 회장님은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은숙 씨는 이제 김민준 회장의 아내 김은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은숙 씨의 도움으로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젊은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은숙 씨의 딸은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늘 두 사람을 찾아와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반지하방에서 절망에 빠졌던 은숙 씨의 삶은 이제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에게서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존중과 신뢰를 통해 자존감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장님 또한 은숙 씨 덕분에 외로웠던 노년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신분, 그리고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활력과 빛이 되어주며 함께 걷는 두 번째 인생의 길을 밝혀나갔습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만약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그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절망에 빠져 살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은 제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셨어요. 회장님은 은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나 또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오. 당신이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정숙이 코디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자신의 인생이 이제 김은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맑은 물처럼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는 나이와 신분이라는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부잣집 회장님을 만나 신분 상승을 이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숙 씨는 회장님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고, 회장님 또한 은숙 씨를 통해 외로운 노년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신분을 초월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은숙 씨처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여전히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